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레터 작성 시에 참고할 만한 사항 내지 유의점들을 추가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참고사항 5에서도 9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37번째, 선적, 화물입니다. Shipment. 선적이란 일반적으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상품을 보내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품을 준비하고 포장하고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Shipment. 는, Act of shipping. 즉 선적하는 행위를 지칭하기도 하고, Goods shipped. 즉 선적 물품을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서 ship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선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철도, 트럭 등 여타 수단도 포함됩니다. Shipment refers to tender of goods to the carriers. 선적은 운송업체에 상품을 인도 또는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Freight. 와, Cargo. 는 운송수단이나 장, 단거리 등과 상관이 없이 종종 화물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Freight. 는 운송되는 재화나 물품뿐만 아니라 해당 운송과 관련된 요금 또는 수수료, 즉 운임을 의미하며 Cargo. 는 운송되는 상품 또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환원하면 Freight. 는 운송의 상업적, 재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Cargo. 는 운송되는 상품에 중점을 두고 상품의 성격, 수량 및 특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38번째, 회사입니다. 앞에 첫 번째 참고사항에서 자기 회사를 가리킬 때 우리, 즉 We. 라고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를 지칭할 때에 주의해야 할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의 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사를 지칭할 때 we와 I를 혼용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we는 회사나 조직 등 개인의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I는 자신을 개인으로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둘째,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 it와 they를 혼용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른 회사를 it라고 칭할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며 they라고 칭할 경우에는 복수입니다. 셋째, 회사를 지칭하는 관계 대명사를 사용할 때 Who, whose, whom. 과 Which, of which. 를 혼용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나 서한 내에서 이러한 대명사나 관계사를 혼용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면 좀 더 프로다운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39번째, 포장입니다. Packing. 은 포장을 하는 데 쓰이는 자재 또는 포장 재료를 의미합니다. 상품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 버블랩, 충전재, 팔레트 및 끈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포함합니다. 무역에서는 아래 예문처럼 적절한 포장재를 선택하고 사용하여 배송이나 보관을 위해 상품을 준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We need to ensure proper packing of the fragile items to prevent breakage during transit.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깨지기 쉬운 품목을 적절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Package. 는 포장된 화물 자체 또는 상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용기 또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이 들어있는 Bags, boxes, cartons, pallets, containers, bundles.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는 아래 예문들처럼 화물 자체와 운송 용기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The package containing the electronics arrived damaged. 전자제품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손상되어 도착했습니다. We received a shipment of 10 packages today. 오늘 패키지 10개를 배송받았습니다. 다음은 40번째, 조건입니다. 계약 또는 거래에 관련된 조건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용어로는 Conditions. 와, Terms. 가 있습니다. Conditions. 는 보다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의 조건을 말하며 납품 조건, 품질 보증, 환불 정책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Terms. 는 일반적인 조건의 의미로서 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결제 조건, 적용 환율, 할인율, 지불 기한과 같이 돈, 즉 대금의 결제와 관계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래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Workable terms. Favorable terms. Easier terms. 와 같이 쓰기도 하며 거래나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Terms and conditions. 라고 씁니다. 아래 예문에서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include the delivery schedule, quality standard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계약 조건에는 배송 일정, 품질 기준 및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됩니다.
The payment terms are 30% advance payment and the balance upon delivery. 결제 조건은 선금 30%와 나머지는 납품 시 지불입니다. 그 외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는 계약이나 합의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나 규정, 조항을 가리키는 Provisions. 계약이나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나 합의를 지칭하는 Stipulations. 계약서나 합의서의 부분으로서 특정 조건이나 조항을 나타내는 Clauses. 등이 있습니다. 다음 41번째는 대리점입니다.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거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점이나 대리업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Agent. 와 Representative. 를 들 수 있으며 이 용어들은 혼용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gent. 는 종종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회사를 가리키며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특정 거래나 계약을 수행합니다. Representative. 는 대표자 혹은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shipping company appointed an agent in the destination port to handle customs clearance. 선박 회사가 목적지 항구에서 통관을 처리할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The company's sales representative negotiated the terms of the contract with the client. 회사의 판매 대리인이 고객과 계약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또 Agency. 는 아래 예문처럼 Agent. 로서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혹은 조직을 지칭합니다. We signed a contract with a shipping agency to handle all our logistics needs. 우리는 모든 물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해운 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Broker, intermediary, proxy, delegate. 등등과 같이 중개인,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연관 단어들도 있으니 각각의 정확한 의미와 용법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번째, 선박회사입니다. 물류 및 운송 업무에 관여하여 공급망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크게 Carrier. 와 Forwarder.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Carrier. 는 선박회사 또는 직접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업자를 말하며 선박, 항공기, 트럭, 철도 등 다양한 운송 방식을 포함합니다. 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인프라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물의 안전한 운송 및 제시간 배달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의 손실, 훼손 또는 지연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책임과 책무를 지닙니다. Forwarder. 또는 Forwarding agent. 는 화물 주선업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Shipper. 즉 화주의 에이전트나 중개인으로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운송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화주와 다양한 운송 서비스 간의 중개 역할을 하여 화물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주요 역할이 중개와 주선 업무이기 때문에 Carrier. 보다는 적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The carrier transported the cargo by sea from the port of origin to the destination port. 운송업체는 출발지에서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였습니다. The forwarder organized the shipment of goods from the manufacturer's warehouse to the port for export. 포워더가 수출을 위해 제조업체의 창고에서 항구까지 화물 운송을 주선하였습니다. 여기서 Shipper. 란 화주, 즉 선적 화물의 송화인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수출자를 지칭합니다. 다음은 43번째, 색상이 다를 때입니다. Color, shade, hue. 는 모두 색에 관한 용어이고 문맥에 따라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각각 다소 다른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Color. 는 전반적인 색상을 나타내고 Shade. 는 색상 내의 변화를 표현하며 Hue. 는 색상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색상이 다를 경우, 즉 빨강색과 노란색의 차이를 말할 때에는 Color. 가 다르다고 하고 색상 내의 변화나 차이를 의미할 경우에는 Shade. 가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colors of the cloths are dissimilar to your original sample. 옷감의 색상이 귀사의 원본 샘플과 다릅니다. We offer this product in different shades of blue to match your preferences. 당신의 취향에 맞추어 이 제품을 다양한 파란 색조로 제공합니다. The packaging design incorporates various hues of green to convey a sense of freshness and nature. 포장 디자인은 신선함과 자연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녹색 톤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4번째, 날짜입니다. Day. 는 시간적인 단위로서의 하루를 나타내며 시간을 계획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Monday, Tuesday, 와 같이 특정 요일을 가리키거나 yesterday, today, 와 같이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date, 는 특정한 날짜, 즉 달력에서의 날짜를 표현하거나 서류나 계약서 등에서 작성된 날짜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January 15th, 1월 15일, the deadline date, 마감일, the date of issuance. 발행일 등과 같이 특정한 날짜를 명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 예문에서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lease settle the payment within 15 days from the BL date. 선적일로부터 15일 내에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due date for the invoice is the 20th of this month. 송장의 결제 기일은 이번 달 20일입니다. 다음은 45번째 뭐뭐 때문에입니다.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Because, as, since, for. 등이 있습니다. Because. 는 종속절에 중점을 두고 원인 혹은 이유를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 씁니다. We delayed the shipment because the factory experienced a production issue. 공장에서 생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적을 지연했습니다. As. 또 주로 종속절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눈에 띄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종속절에 중점을 둡니다. As we've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customers, we're confident in our new product.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새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Since. 는 종속절과 주절의 내용을 대등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된 원인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Since we're experiencing delays in production, delivery dates need to be adjusted. 생산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For. 또 대등절의 경우에 쓰이나 접속사로 사용될 때 글머리에 쓰지는 않습니다.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caused, for there was a technical glitch in our system.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레터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나 참고사항 9가지를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유의점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을 더 찾아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